방송부의 평화를 위해서 아린이가 그냥 배급으로 간 게 맞지 않았나? 자, 갑시다. 자, 일단 책들을 꺼내볼까요? 숙제 없지 않았나? 네. 자, 그럼 오늘 그냥 기분 좋게 그 진도 나갑시다. 혹시 집 갈 때 비 오는데 우산 없으면 쌤한테 말해라. 우산 줄게. 잠깐만요. 자, 72쪽부터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72, 73은 너무 이거 짜고 풀고 기다리고 하면은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쌤이 개별적으로 거의 채점 다 해줬을 건데, 72, 73은 다 풀려있지? 네. 아, 오케이. 그럼 이거 빨리 채점하자. 오늘 그냥 양정원이가 본인이 채점합시다. 네. 빨간 펜 없으신 분? 다 있나요? 주우시고. 자, 1-1번. 자, 1-1, 1-2 이렇게 다 부를 거야. 5, 4, 1, 4, 마이너스 3, 3분의 16, 2분의 1. 얘들아, 문장에서 만큼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야? 더하란 말이지. 만큼 작다라고 하면 빼란 명령입니다. 알았지? 자, 73쪽에 기억은 3, 니은은 마이너스 8. 5번 4-2번에 기억은 마이너스 3, 니은은 3, 디귿은 0. 5번에 마이너스 17, 3분의 8,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2. 좋네요. 자, 고쳐볼까? 다 고친 사람은 뒤에 내용 잠깐 읽고 있어. 월 1일이 뭐 공휴일이 되네 만에 지금 얘기가 많던데. 아, 확정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데 5월 1일 아직 그 확정 아니야. 국회에서 법안만 날아갔을 뿐 아직 그게 판결 안 났어. 근데 가능성이 높긴 하지. 공휴일 관련돼서 그 법안까지 올라갔어 국회까지 들어갔을 때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근로자의 날인데 원래는 근로자의 날인데 노동절로 바뀌었지. 이름이 조금 되게 북한스러워진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쉰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좀 슬픈 소식이지. 그게 하필 금요일이야. 쉬면 안 되는데. 다 고쳐졌나 그러면? 자, 쌤이랑 이제 가볼게요. 너희는 수련회 아직 모르잖아. 5월 초 아이가? 인지는 수련회 그런 얘기 없나? 뭐 일정 나오면 말해줘. 이미 갔다 왔나? 아니지? 네. 인지 내 기억에 2학기 때 가나? 근데 매번 바뀌어가지고. 자,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자, 이제 우리는 부호를 달고 있는, 쉽게 말해서 부호가 있다는 말은 자아가 있다는 거야. 숫자에서 자아가 있는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동이야.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 마이너스를 곱할 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알았지?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반대라는 의미가 있잖아. 맞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베이스는 뭐냐면 플러스끼리는 아무리 곱해도 플러스라는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가셔야 돼.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반대로 해. 똑같은 거야. 빼기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지? 맞지? 자, 하지마 라는 뜻이야. 자, 지민아, 만약에 네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 두고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먹지 말래. 그럼 잠깐 멈추지. 물론 이제 말을 듣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너의 용돈에 대한 결정권자를 들고 있어. 세뱃돈에서 신사임당을 5장을 들고 있는 큰 삼촌이란 말이야. 그럼 들어야지. 근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 이래 뭐해? 그럼 어때? 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 여기. 이해가 안 되고 반복되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헷갈린 거야.
알았니? 자,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지마, 즉 부정은 서로 상쇄돼. 맞지? 그러면 이제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뭐 결론만 보면 7번 말했어.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하지 마라는 말을 14번을 했어. 그럼 하라는 뜻이야.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행동은 서로 짝지어서 상쇄되기 때문이야. 알았니? 결국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식에 대한 결과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위가 짝수번 일어났냐 홀수번 일어났냐 이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마이너스 1의 구승이야. 그러면 1은 아무리 곱해도 뭐야? 1이지. 절대값은 계산됐어.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의 구승이니까 짝수번 곱해졌어? 홀수번 곱해졌어? 홀수번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게 거듭제곱 관점에서는 1과 마이너스 1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제곱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변동폭이 큰 행동이거든. 맞지? 예를 들어 17을 2배 하는 거나 17을 제곱을 하는 거나 누가 더 변동폭이 커? 17의 제곱이 변동폭이 훨씬 크지? 맞지? 그 기념으로 17의 제곱은? (17의 제곱은) 안되는데 이거 진짜 이게 희한처럼 튀어야 돼. 내가 만약에 니한테 뭐 7, 4 이래 그래 이 튀어나야 된다니까. 17의 제곱은? 친구인 예인이가 바로 안 나온 거 자체가 문제란 거야.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시험 친다 해놓고 안 쳤지. 19의 제곱은? 19요? 일단 일단 말 혓바닥 길어지죠. 203. 네, 잠깐만요. 일단 19의 제곱이면 거의 400일 텐데. 1의 자리가 1이고 이제 12까지는 외웠어요. 거의 안 외웠단 말이야. 11의 제곱부터니까. 안 되겠다. 아리다. 네? 보여주자. 16의 제곱. 256. 마침 딱 아는 거 나왔네. 맞지? 아, 3까지 외워가지고. 그래. 18의 제곱. 잠시만요. 어? 18의 제곱. 2의 7승. 128. 딱 내가 원하는 속도야. 왜냐면 2의 거듭 제곱은 그 진짜 2의 7승에서 바로 튀어나오기보다는 2의 5승이 30이니까 64, 128. 딱 속도가 딱 그거거든. 2의 거듭 제곱은 쌤이 2의 10승은 1024. 2의 5승이 32.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64, 128, 256, 512라는 것만 알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 2의 5승 기준으로 넘어가거나 그걸로 계산하면 되고. 맞지?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 11의 제곱, 자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18의 제곱 324, 19의 제곱 361, 20의 제곱 400.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니들 외워야 돼. 구구단 없이 뛰어드는 거랑 그거만큼은 알지만 그만큼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야. 이걸 안 외우는 거. 알았니? 너희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소인수 분해란 개념 있지? 그게 수학적으로 갖는 의미가 정말 커. 거듭제곱이. 알았니? 그러면 니들 앞에 만약에 324라고 놓여져 있는데 얘를 18의 제곱이라고 못 읽으면 곤란하다니까? 알았니? 물론 18의 제곱으로 활용이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18의 제곱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자 지민아 네. 마이너스 2의 5승. 일단 보호부터. 마이너스 32. 32. 그렇지. 오케이.
많아. 이 거듭제곱, 특히 거듭제곱은 중요한 게 뭔잖아. 2는 거듭제곱을 할 만하다. 이게 문제야. 3만 돼도 거듭제곱 5승만 넘어가도 거의 몰라. 243이란 거 거의 몰라요. 맞지? 근데 2는 뭐야? 할 만하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을 자꾸 건드는 거야. 10에 대한 거듭제곱도 뭐가 문제겠어? 할 만하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19의 거듭제곱까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와요. 알았니? 외워야 돼. 보고 이거 18의 거듭제곱이었구나를 알아내는 거랑 보자마자 알아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자, 일단 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쌤이 결국에 핵심은 뭐였어? 마이너스가 곱해진 횟수가 홀수 번이면 마이너스. 물론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 둘 다 말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동이 짝수 번이면 뭐야?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지 않니?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아마 좀 더 많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곱하는 수는 두 개인 경우가 많고, 맞지?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곱해진 횟수가 없거나 두 번이거나, 맞지? 한 번이거나 이런 경우는 보다 음수가 되잖아. 맞지? 근데 그게 더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근데 두 개일 때는 둘의 부호가 같으면 뭐야? 풀풀 마이너스 개입이 없다. 마이너스 개입이 짝수번이다. 맞지? 결국엔 플러스가 되잖아. 좀 더 짧게 설명할 수 있어서 두 개일 때 한정으로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플러스, 나누거나 곱하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다라고 두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거 알았니? 근데 그 뿌리를 잊으면 안 돼. 뿌리는 뭐다?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행동이 짝수번이냐 홀수번이냐. 맞지? 그럼 이 말만 하면 이게 좀 헷갈리잖아. 적으면서 같이 배움을 이어가 봅시다. 빨간 펜 꺼내볼래? 자, 볼펜. 자, 빨간색 별표 한번 치시고 들어가 볼게요. 자,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짝수 개일 때는 그 결과가 뭐다? 플러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 개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예시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1에 18승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201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언제 200 한번 곱하고 자빠졌어. 맞나 얘가? 얘가 근본적으로는 얘가 뿌리입니다. 얘가 이제 얘가 근본이야. 얘가 근본. 얘가 근본이라는 말은 좀 없어 보니까 그냥 적지 말자. 되게 없어 보이네. 적으니.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자 밑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뭐야? 두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야? 이것도 필기합시다. 두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호가 같으면 같다의 경우는 플러스, 부호가 다르다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라고 두 수를 곱할 때는 따로 더 쉽게 정의한다는 거야. 왜냐면 더 짧게 말할 수 있거든. 맞나 아이가? 맞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자,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둘의 부호가 어때? 달라. 그럼 마이너스 곱고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뭐한다? 곱한다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이 관점으로 돼.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둘 다 맞는 말인 거야. 근데 두 수를 곱할 때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기보다는 같냐 다르냐는 세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야. 근본 똑같아. 알았지? 자, 곱셈의 계산 법칙인데, 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얘들아, 마이너스 3 자, 쌤이 예시를 들게.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은 어때? 똑같지?
맞지? 자, A 곱하기 B나 뭐 곱하기 A랑 똑같다? B 곱하기 A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 곱셈의 교환 법칙이야. 알았지? 얘들아, 교환 법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나? 원래 곱하라는 말이 뒤에 달려있는 수한테 내린 명령이랑 똑같잖아. 맞지? 근데 교환 법칙이 되니까 곱하라는 명령을 마이너스 3에게 내린다라는 관점으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신기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 초등학교 때 어떤 수 구하는 문제는 그냥 그 결과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 곱하기 6을 했으니까 반대로 하면 나누기 6 하는 거 맞지? 내가 6 곱하기 네모라고 해도 똑같이 나누기 6 해야 되지. 맞지? 그 원인이 뭐이기 때문이야? 곱셈의 교환 법칙 때문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또 낼 수 있어. 6을 나눠서 7이 됐대. 그러면 6 곱하면 나오지. 6에서 네모를 나눠서 7이 됐대. 근데 이게 진짜 얘도 그러면 뭐야? 40이야? 다르지? 그 이유는 둘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야. 알았니? 그러면 얘는 나누기 네모를 상쇄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해주는 거야? 곱하기 네모를 해서 6은 7 곱하기 네모다. 그럼 7 곱하기를 또 반대로 해서 7을 양변으로 나누면 7분의 6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 이유는 뭐다?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안 돼서야. 맞지?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틀리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것들이야. 위에 거 잘 맞춰. 왜냐면 나누기 6 반대로 하면 곱하기 6이거든. 근데 요 밑에 것도 나누기 6을 반대로 생각해서 곱하기 6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곱하기가 나열되어 있을 때 교환 법칙이 되면 결합 법칙이 무조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결합 법칙이 된다고 해서 교환 법칙이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된다는 거야. 저 첫 번째 있는 애랑 저 100번째 있는 애랑 해도 돼. 곱하기로만 이루어졌다면. 맞지? 근데 결합 법칙은 저기만 일부 먼저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교환 법칙이 되면 결합 법칙이 되겠지. 근데 결합 법칙이 된다고 해서 교환 법칙이 되진 않아.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좀 핵심적으로 나올 거야. 알았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A 곱하기 B의 괄호가 쳐져 있고 우선적으로 하고 C를 곱하나, A를 B 곱하기 누구를 먼저 하고 곱하나 똑같다? C와 먼저 하나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한테 마이너스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해도 되는데 맞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요 플러스 1랑 마이너스 4를 먼저 곱한 다음에 곱해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마이너스가 짝수번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3, 2, 4 그냥 24가 된다가 핵심이야. 알았니? 숫자가 3개인데 뭐야? 같냐 다르냐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잘 보고 한번 익혀갑시다. 자, 일단 교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줄까? 일단 솔직히 별로 아무 의미 없다 이건. 맞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 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편리한 게 뭐야? 제일 편리한 거 마이너스가 홀수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맞지? 천천히. 근데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하기 할 때 10, 100, 1000 있으면 먼저 해. 이거 곱하면 10 되지? 130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치? 뭐 실질적인 이용은 그거지. 근데 얘는 왜 그렇게 했냐면 얘도 근데 똑같아. 왜냐면 5랑 2를 곱하는 행동이 먼저 편리하다는 걸 아니까. 맞지? 교환 법칙하고 결합으로 먼저 때린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결합 안 해도 여기부터 하잖아. 맞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았지? 자, 옆에 개념 체크 1-1, 2-1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전부 다 두 개의 수조를 곱하지. 그러면 부호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쌤이 1번 하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의 결과는 마이너스지. 그럼 곱해봐. 28이 되겠지. 2번의 결과는 플러스 안 적을게. 그러면 자, 3번의 결과는 마이너스 약분하면 2가 되겠지. 4번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0이야. 맞지? 그게 한 용량 한 300ml 되니? 몰라? 사실 나도 쌤 들고 다니는 텀블러 용량 잘 몰라. 자, 얘도 뭐야? 부호가 어때? 달라. 그냥 마이너스 결정하고 7, 4, 28이라고 하는 그런 풀이 과정이니까 뭐 조금 굳이 적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이 말할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부 회의 했는데 요 내부 빈칸 있는 요것들 있잖아. 좀 귀찮더라도 위에도 하고 밑에도 채우는 걸로. 알았지? 근데 웬만해서 그냥 쌤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같이 할 겁니다. 자, 봐봐.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솔직히 요거 두 개 곱하기 먼저 편하지 않겠나? 맞지? 그럼 결합 법칙 먼저 하면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170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가 짝수 버리니까 플러스 10 곱하기 17이니까 170. 얘는 마이너스가 몇 번이야? 2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맞지? 자, 그러면 약분 진행할 건데 일단 8과 4를 약분하고 5와 5를 약분하는 게 우리한테 안 편리하겠나? 맞지? 5와 5, 4와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나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나열해서 풀라는 문제는 이상이 없어. 맞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던져주고 교환이냐 결합이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 자,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결합 먼저 했네. 맞지? 그럼 결합한 결과가 뭐야? 마이너스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교환했네. 뭐 교환을 어떻게 이렇게 분수랑 이렇게 했네. 왜냐면 아까 쌤이 실제로 팠을 때도 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계산했잖아. 맞지? 솔직히 이건 불필요해. 이건 진짜 이건 하지만 보여줘야지. 곱셈의 결합법칙.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요 내부의 곱을 진행하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다음 가보자. 옆에 건 풀어오세요. 자,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하자. 근데 같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동그라미만 해. 쌤이 풀이 해준 것들 있잖아. 몰라서 어려워서 그것만 대문자 T 하면 돼. 이것까지 다 동그라미 하면 T 적으면 그건 진짜 T만 넘쳐날걸. 자, 그 다음에 78쪽. 자, 갑시다.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는 쌤이 근데 이미 뭐야? 앞에 말했던 거야. 알았지? 이게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2개가 곱할 때가 특이한 케이스지, 특이한 케이스를 먼저 설명하고 이걸 설명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순서가. 그래서 쌤이 이 내용을 먼저 말한 거야. 알았지? 일단 근본적으로는 곱해진 수의 마이너스가 짝수번이냐 홀수냐 번이냐인데 2개일 때는 표현하는 게 그냥 같냐 다르냐 더 간단하기 때문에 2개일 때만 한정적으로 쓰는 거야 앞에 거. 알았지? 그러면 뭐야? 곱해지는 수가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지. 자, 각수의 절대값을 모두 뭐 하고? 곱하고 알겠다. 왜냐면 곱셈이잖아. 맞지? 그럼 1번에서 정한 부호를 넣는다라는 거야. 이제 진짜인 거지. 자, 마이너스 몇 개? 짝수개. 맞지? 그러면 플러스 하고 이제 절대값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근데 이렇게 먼저 곱하면 답은 30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몇 개? 홀수개.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곱하면 네모는 그치. 마이너스 30이 되겠다. 얘는 어디 아프나? 이게 빨리 이제 우리가 창가에 있는 강의실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중에. 근데 다른 반이 요 강의실이 중요한 건 이 강의실이 아담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인원 수가 아담해요. 내 생각에 한 8명만 돼도 갈 수 있거든. 그럼 시험을 좀 잘 쳐갖고 좀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없어. 근데 지금 남는 판이 없어요. 없어. 꽉 찼어. 저반 친구들의 점수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얘기해봤을 때는 반이동 대상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점수를 봤거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반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즈카반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그냥 거기를 보내고 싶은 점수가 또 보이더라고. 저반에 인원 혹시 몇 명인지 모르지? 한 8, 9 될라나? 9명. 그러니까 9명 여기 못 들어와 물리적으로. 근데 여름 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에어컨 틀거든. 그러면 이제 자그마한 강의실의 장점이 더 좋겠죠. 자, 가볼게. 자,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은 명심해봐. 앞으로 너희들이 복잡한 식 계산하는 일이 많을 거야.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개입된 거거든. 일단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 거듭제곱, 분배법칙, 이 세 개가 복잡한 요소야. 네 개, 나누기 자체만으로도 복잡하거든. 근데 항상 쌤이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거듭제곱. 얘가 무조건 1빠다야. 거듭제곱은 뭐 예를 들어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막 하고, 근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2의 3승이라고 돼 있잖아. 무조건 저거부터 해야 돼. 알았니? 거듭제곱은 무조건 뭐야? 최우선순위 계산이다. 계산적으로 제일 먼저 해줘야 돼.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함. 무조건이야 이건. 알았지? 해야 한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수의 거듭제곱의 부호는 항상 양수다. 왜? 마이너스라는 게 애초에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음수의 거듭제곱의 부호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횟수잖아. 곱해진. 근데 거듭제곱이잖아. 곱해진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지수라고 하지. 곱해진 수는 밑이라고 하지. 자,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야. 중요한 건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짝수니까 플러스하고 2를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뭐야? 일단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한 2 곱하기 2 곱하기 6아야 8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중에서 정말 특별한 애들이 누굴까요? 1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자주 나옴. 알았니? 그러면 n이 짝수면 어떤 짝수든 간에 무조건 플러스 1. n이 홀수면 어떤 홀수든 간에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가보자. 자, 몇 번? 홀수 번.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자, 6, 8. 맞지? 이번에는 부호는 1이니까 거듭제곱 100만 번 해도 1. 아유, 좋아. 자, 드디어 올 게 왔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진리가 좋아하는 과자 세트가 있어. 그 과자 세트 하나에는 세 종류의 과자, A 과자, B 과자, C 과자가 있어. 이렇게 한 세트야. 맞지? 근데 어느 날 그 과자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 내용물이 2배가 된대. 근데 까보니까 A는 2개 있는데 B와 C가 1개 있어. 그럼 이거 제대로 된 걸까? 아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성되어 있지. 맞지? 얘를 2배 하는데 중요한 거 뭐야? 모두 2배가 돼야 되지. 맞나 얘가? 무슨 말이냐면 뭐야? 하나의 뭐야? 항이, 일단 항이란 표현은 오케이 안 배웠으니까, 자, 합도는 차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배수를 진행하잖아? 모두 다 된다는 거야. 그 모양이 마치 뭐 하는 모양과 똑같아? 분배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분배법칙은 곱셈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기 때문에 곱셈의 분배법칙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분배법칙이야. 알았지?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냥 먼저 계산하고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더하고 빼기 곤란하고 귀찮은 애들이지. 분수들. 맞나 얘가? 근데 이렇게 곱하면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되면 우리는 게다가 심지어 깔끔한 약분이 되지. 깔끔한 약분이 되면 뭐가 중요해? 그 분자에 실질적으로 뭐가 곱해지나 아이가? 이 3분의 1은 실질적으로 뭐가 곱해져? 6을 곱하면 2가. 자,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자연수랑 분수를 곱하는데 자연수가 분모랑 서로 배수관계야. 그러면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여겨야 될 요소는 뭐냐면 분자가 실질적으로 몇 배가 되냐 이거야. 맞지? 첫 번째 분수는 실질적으로 분자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지. 두 번째 분자는 3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3인 거야. 알았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얘도 B 곱하기 C가, 위에 것도 B 곱하기 C가 되겠다. 자, 괄호 묶기. 자, 17 곱하기 98, 17 곱하기 2잖아. 자,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분배 법칙은 있잖아. 이렇게 곱셈을 뿌리는 것도 분배 법칙인데 다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자, 지금 뭐야? 식이 일단 크게 두 개가 보이지? 우리 연산만 따지면 세 개긴 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두 식을 구분하는 그 잣대라고 보시면 돼. 그럼 얘가 곱하기 17을 동시에 들고 있지. 맞지? 그럼 곱하기 17을 받은 거잖아. 그럼 곱하기 17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야. 곱하기 17을 받기 이전에는 얘는 그냥 98 아이가? 곱하기 17을 받기 이전에는 얘는 그냥 더하기 2지. 맞지? 그럼 17 곱하기 98 더하기 2인데 얘는 분배하는 게 편할까?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한 게 나을까? 먼저 계산하고 하는 게 낫지? 맞지? 이게 분배를 어떻게 하냐는 너희들이 상황에 따라 주어진 대로 판단하면 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말이지? 맞지?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100을 곱하는 거니까 바로 답이 뭐야? 1700. 110, 10, 100, 1000을 곱하고 나눈 행동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지. 10, 100, 1000을 곱하면 소수점을 뭐야? 현재 숫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10, 100, 1000을 곱할 때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에? 자, 17 만약에 100 곱해. 그러면 두 칸을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이지. 만약에 나누면 왼쪽. 아니다. 이거 17이 보이진 않지만 소수점이 어디 뒤에 있어. 어디 있을까? 7 뒤에. 맞지? 왜냐면 그게 불필요하고 의미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지만 그래도 있는 거야. 약간 1승 느낌이지. 맞지? 7의 1승이라고 안 적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 7이라고 적지. 7을 한 번만 곱하는 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건 안 적어. 자, 미안한데 이거 나눗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옆에 개념 체크 79쪽은 좀 숙제로 해올게요. 자, 80쪽 보자. 자, 근데 곱셈 했으면 나눗셈은 그냥 똑같아. 얘들아, 나누기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곱하기? 역수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나눗셈은 나눗셈을 안 봅니다. 그럼 아까 쌤이 계산적으로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때려 죽여도 거듭제곱이라고 했지. 그 다음 우선순위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야. 이게 2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와 같으며 뭐다? 거듭제곱 다음으로 우선시 돼야 된다. 되어야 함. 무조건이야. 왜냐면 그래야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알았니? 글씨 엉망이네. 컴사가 이게 필기감도 예쁘고 한데 단점이 뭐야? 번진다도 있고 생각보다 잘 터진디. 빨간 펜 자주 쓰면 필통 안에서. 너 아직 터져본 경험 없지? 아 근데 제 거를 지문이가 아니라니까. 다 훔치고 다녀. 아니에요. 저번엔 저거 진짜 제 아니 거예요. 내거 맞아. 너무 읽었어. 아니지. 봐봐. 아니 네 거잖아. 지민이 게 맞아. 왜? 훔쳤으니까 네 거지. 훔쳤으니까 네 거 아니야? 파란색 잉크 나는 거 이거 아니야. 아, 잉크 양까지 외우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거예요. 이거. 독하긴 하네. 아니 저거 이거라고. 자, 얘들아. 자, 빨리 채워보자. 자, 두 개일 때는 같냐 다르냐지. 맞지? 부호를 판단할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을 나눗셈의 몫에서 양의 부호 뭘 개소리야. 자, 같은이잖아 어쨌건. 그럼 뭘 붙인다? 플러스를 붙인다. 말이 이상하게 어렵게 나와. 짜스키 말이야.
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도 그냥 뭐다? 플러스 3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수의 나눗셈이야.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에 맞지? 어디에? 몫에다가 몫에 지금 결과에다 결과 몫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럼 6 나누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6 나누기 2나 일단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절대값 나누면 3이 되는 거야. 맞죠? 자 빨리 가보자. 마이너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하니까 일단 뭐부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 나누기 4니까 정답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호는 두 번째 네모는 세 번째 네 번째 네모는 플러스 3이 되겠지. 방금 마로 시작하는 거 들렸던 것 같은데. 알죠? 자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자 결국 이게 핵심이야. 이게 뭐야? 거듭 제곱 다음으로 우선시 돼야 되는 행동이야. 알았지? 얘가 핵심이야. 내가 아마 니들한테 말했을 거야.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은 눈으로 하라고 했고 맞지? 나눗셈은 나누어 떨어질 때만 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곱하기 역수로 적으라고 했어. 알았니?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지도 헷갈려. 그럼 그냥 곱하기 역수로 적어. 그럼 해결돼. 알았니? 자 보자. 역수는 두 수의 곱이 뭐가 될 때? 1이 될 때. 하율아, 역수의 정의를 혹시 알고 있니? 역수의 정의. 만약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할 때 내가 정말 쉬운 해결법 알려줄까? 모른다고 하면 돼. 아니면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솔직히 말해서 너가 역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너가 해야 하는 행동이 뭐야? 바꾼 거지? 솔직히 맞지? 근데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괜히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어? 모든 학생들이 틀린 정보를 알고 있을까? 아니야.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건 근본은 그게 아니란 거야. 왜냐면 분모분자 너희들 지금까지 역수에서 역수라는 설명을 분모분자 뒤집은이라고 한 설명 본 적 있나? 없지? 해보니까 그런 거 아이가? 맞지? 역수의 근본은 곱해서 1이 되는 수야. 알았니? 잘 봐. 만약에 4분의 7을 1로 만들고 싶잖아? 그럼 7을 자연수 분자 7을 상쇄하고 분모 4를 상쇄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분모에 7, 분자에 4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뒤집은 거야. 알았니? 왜냐면 내가 이 정의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 막 문제 나올 때 A와 B는 곱해서 1이 된다는 게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맞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직사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1이래. 근데 넓이가 1이란 말을 나중에 문자가 들어간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그러면 가로를 x, 세로를 x분의 1로 두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맞지? 그렇다고 해서 평생 너희들이 역수란 뭐야?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라고 외워라? 그건 아니야. 삶의 99%는 뒤집은 거. 나도 그렇게 맞지? 근데 그 한 문제를 위한 지식은 안내해 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곱이 1이 될 때 서로의 관계를 역수관계라고 하는 거야.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냥 그렇거나가 아니라 2랑 2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다. 그럼 2의 역수는 2분의 1. 마찬가지 2분의 1의 역수도 2가 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이렇게 특수한 관계 있는 애들을 짝지어서 이름 지는 행동을 정말 좋아해. 맞지? 곱해서 1이 되는 애들을 역수라고 하지. 수직으로 만나는 애들은 수선이라고 하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합동할 때도 서로 똑같이 생긴 애들을 대응되는 애들이라고 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역수를 이용한 건데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꾼 다음 나눗셈을 무엇으로? 역수 바꾸고 나눗셈을 그대로 둘 거야? 곱셈. 보고 하는 건 안 게 아니야. 그러면 3분의 4 나누기 5분의 2니까 3분의 4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약분 갈기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역수 부호는 그대로 이거 별표 칩시다. 부호는 그대로야.
자, 이것만 오늘 마무리하자. 얘들아, 이건 곱하기 뭐?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약분 한번 나면 부호는 플러스 6분의 1이 답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숙제는 요 81쪽까지 하시고. 근데 너무 적지? 워크북 꺼내봐봐. 워크북 근데 너희들 저 유리수의 연산은 그 2교시 쌤이랑 좀 많이 했지? 유리수 연산 혹시 다 했니? 아예 안 했어? 잠깐만 줘볼래? 뭐야? 채점이 하나도 안 되네? 정수와 유리수도 안 풀려져 있어? 정수와 유리수는 풀려있지? 네. 그럼 이렇게 하자. 정수와 유리수 안 풀려져 있는 거 있으면 풀어오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온나?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람은 숙제가 없는 거지. 만약 본인이 많다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람인 거야. 비정상인. 수고 많았습니다.